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무심코 넘기다가 단 한 번의 터치로 수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는 혁신적인 금융 앱.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앱은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까? 그 시한폭탄이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현 상황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부할 핵심 자료가 바로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간한 핀테크 입문 시리즈 두 번째 권, 핀테크 소비자 보호입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술이 열어젖힌 기회의 문과 그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위험의 문을 동시에 열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핀테크 산업을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 우리의 방어력도 키워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하나하나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좀 풀어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혁신의 가장 큰 무기는 마찰 없는 편리함이잖아요. 제1장과 제2장 내용을 연결해보면 누구나 손쉽게 금융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도 필요 없고 새벽 2시라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은행 창구가 완전히 사라진 셈인데 이게 어찌 보면 운전면허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 손에 시속 3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 열쇠를 쥐어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도로 위에 그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진공 상태에는 완벽한 책임 회피와 갈등의 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은행 창구로 찾아가서 담당 직원 얼굴을 보고 항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채널이 존재했습니다. 눈앞에 따질 사람이 명확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핀테크 앱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내 계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마주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대답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차가운 인공지능 챗봇이거나 30분을 대기해도 연결조차 안 되는 고객센터 자동응답기 뿐입니다. 아우, 그 답답함은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사람 피를 말리죠. 특히 금융 시스템 변화를 따라가기 벅찬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은 이런 비대면의 폭력성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편리함이라는 미끼를 물고 들어왔는데 정작 문제 상황에 터지면 완벽하게 고립되는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포츠카 속도감에 취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누구한테 구조 요청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스템 가장 깊은 곳, 핀테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물리적 지점이 없다는 걸 넘어서 내 정보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었다는 건 차원이 다른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가 가진 치명적인 이중성입니다. 데이터는 혁신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통제력을 잃는 순간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과거 은행들 보안 사고랑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유출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핀테크 앱들은 소비자가 언제 월급을 받고 어느 시간대 어떤 감정 상태로 충동적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지 생활 반경과 심리적 패턴을 통째로 쥐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생활 자체가 전부 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핀테크 데이터가 뚫린다는 건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를 복제당하는 겁니다. 이런 해킹이 발생하면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생태계의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격입니다. 와, 첨단 생체 인식 기술로 거대한 금고를 지어놓고 마스터 비밀번호는 금고 문화 포스트잇에 적어둔 것 같은 아찔함이 느껴지네요. 그럼 이 뇌관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거대 은행들은 수천억 원을 보안에 쏟아붓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그만한 자본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규제 당국과 기업이 이원화된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당국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할 게 아니라 기업 규모와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아주 세분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핑계를 댈 수 없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군요. 동시에 스타트업 역시 보안 투자를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 하는 후순위 비용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입점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죠.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짚어봤으니 이제 제3장과 제4장으로 넘어가서 시청자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인공지능 맞춤형 추천이나 엄청 편한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메일 포인트도 주고 뭔가 게임하듯이 재밌게 만들어놨습니다. 소비자에게 일상적인 혜택을 주고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술 진보가 확실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좀 반론을 강하게 제기해 볼게요. 앱이 아무리 화려하게 과소비를 부추기고 꼬셔도 결국 마지막 화면에서 자기 손으로 비밀번호 6자리를 꾹꾹 누르고 최종 동의 버튼을 누른 건 소비자 본인 아닙니까? 솔직히 소비자 과실도 좀 묻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화면 이면의 설계도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나옵니다. 설계도요? 이게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애초부터 편향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구조적 불완전한 판매라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심리적 약점을 무기화한 거죠. 그 무기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시청자 여러분, 대출이나 투자 앱 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익률이나 당장 내 통장에 입금될 대출 액수는 화면 정중앙에 화려한 초록색의 거대한 버튼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닿기 제일 쉬운 위치예요. 무조건 누르게 만들죠. 반면에 엄청난 연체 이자율이나 원금 손실 경고 같은 치명적인 정보는 스크롤을 3번은 내려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옅은 회색의 아주 작은 글씨로 밑바닥에 숨겨둡니다. 단 한 번에 터치하는 장막 뒤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어 체계 자체를 디자인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네요. 이성을 마비시켜 놓고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한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기가 막힌 책임의 미로가 시작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미로 말씀이시죠? 플랫폼 기업은 우린 중개만 했다며 제휴사로 책임을 넘기고 제휴사는 플랫폼 시스템 탓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옅은 회색 글씨 꼼꼼하지 안 읽고 비밀번호 6자리 누른 소비자 탓으로 모든 걸 덮어씌우는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미로의 소비자를 억지로 쑤셔넣고 길을 잃으니까 지도 똑바로 안 봤다고 호통을 치는 격입니다. 이 구조의 명암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실패의 늪에 빠졌건 대표적 사례가 바로 몇 년 전 금융권을 뒤흔든 일부 P2P 금융 플랫폼의 붕괴입니다. 기존 금융권이 주지 못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자극적으로 마케팅해서 수십만 명의 투자자를 단숨에 끌어모았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산 투자해준다고 엄청 광고했던 그 사건이군요. 그런데 내부는 리스크 관리가 완벽하게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연쇄 부실이 터지고 대규모 사기와 횡령이 드러나면서 생태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탐욕을 가렸던 최악의 결말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대안, 성공 사례로 굽히는 카카오뱅크와 토스 행보는 좀 다르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기업들도 돈 버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소비자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대출을 퍼주는 걸 넘어서 앱 내부의 소비자 보호 전담 기능을 아예 선제적으로 내재화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한 건가요? 이상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화면에서 즉각적으로 송급을 차단해버리고 서비스 오남용을 시스템단에서 방어했습니다. 토스의 경우는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깨버리는 데 집중했고요. 소비자가 자기 신용점수 같은 걸 직접 보게 만든 그거 말씀이시죠? 소비자가 흩어진 자기 자산과 신용 데이터를 아주 직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증명하는 건 소비자를 트래픽 올려주는 먹잇감으로 볼 게 아니라 스스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금융 주체로 설계해야만 기업도 롱런한다는 진실입니다. 기업 스스로 그렇게 정화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기업 선의에만 100% 기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호장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상황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해외는 이미 강력한 규제 그물망을 던지고 있죠. 금융 선진국들은 핀테크 혁신이 소비자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도록 아예 게임 룰을 바꾸는 중입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를 보시면 고위험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할 때 매수 버튼이 바로 안 눌려집니다. 그럼 사고 싶을 때 당장 못 산다는 건가요? 강제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교육 페이지를 읽어야 하고 일정 시간 냉각기를 거치도록 시스템이 통제합니다. 도파민에 취해서 충동 결제하는 고리를 아예 끊어버린 거죠. 미국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징벌적 배상 같은 게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주 단위의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로 플랫폼 기만 행위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는 데이터 보호법 GDPR 말씀이시죠?
이 법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어떤 무기를 쥐어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소유권을 기업 서버에서 소비자 주머니 속으로 완전히 가져온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데이터가 기업이 영원히 소유하는 천연자원 취급을 받았거든요. 가입할 때 한 번 넘기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은 데이터를 언제든 뺏어올 수 있는 대여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소비자가 당장 내 데이터 지워라 아니면 저 경쟁사 앱으로 전부 옮겨달라 요구하면 기업은 즉각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이동권과 삭제권을 강제해서 독점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소비자 보호 없이는 혁신도 없다는 걸 법으로 증명한 셈이네요. 이것을 한국의 현주소와 연결해보면 너무 뼈아프지 않습니까? 한국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있고 법안도 수두룩한데 왜 이렇게 핀테크 부작용을 못 걸러내는 건가요? 한국 규제 당국 상황은 아주 최신식 전기차 결함을 잡겠다면서 30년 전 내연기관 자동차 매연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는 꼴입니다. 기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군요. 자본금 요건 같은 거시적 규제는 튼튼하지만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마이크로 규제다 통 비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성이나 비대면 환경의 꼼수 디자인에 대한 잣대가 전혀 없어요. 전통 금융 잣대만 계속 들이밀고 있으니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목수가 정밀한 레이저 커팅기를 쓰는데 줄자가 아니라 온도계 들이대면서 치수제라고 억지 부리는 촌극입니다. 자, 이제 제6장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향해 가보죠. 현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3가지 미래 행동 전략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능동적 자가관리 기능의 전면 내재화입니다. 지금까지 앱들은 대출을 무한정 땡겨쓰게 만드는 엑셀 페달만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내 부채 비율을 자동차 계기판처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하루 송금 한도나 위험 투자를 소비자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앱의 핵심 기능으로 올려놔야 합니다. 디자인과 직결되는 둘째 전략은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필수 방어막이 되겠네요. 둘째는 포용적 디자인과 금융교육의 결합입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고령층을 위해 큰 글씨와 단순화된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파생상품 결제 전에는 반드시 시각화된 교육 영상과 퀴즈를 통과해야만 넘어가는 영국식 허들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안전망이군요. 마지막 셋째 전략은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인가요? 셋째는 공동 책임 모델 구축입니다. 온실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위기 때 작동하는 삼각편대입니다. 법을 만드는 정부기관, 피해 목소리를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주도하는 핀테크 협회가 맞물려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플랫폼과 제휴사가 시간 끌지 못하도록 과실 비율을 즉각 판단해 강제 보상안을 내는 신속 분쟁 해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이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청자 중 핀테크 기획자나 개발자분들은 당장 강한 반발심이 드실 겁니다. 아니, 결제화면 복잡하게 만들고 교육 페이지 끼워놓고 한도까지 막아버리면 체류 시간만 길어지고 결국 최종 결제 전환율은 바닥을 칠 거 아닙니까?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를 깎아먹는 막대한 생존 위협이자 쓸데없는 비용으로 느껴질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막대한 비용이라는 낡은 착각을 부숴버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핀테크 소비자 보호 자료가 역설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소비자 보호는 이윤을 갉아먹는 지출 항목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과 롱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투자입니다. 수천 개 금융앱이 빠른 송금 속도만 외치며 싸우고 있지만 송금 0.1초 줄이는 기술 격차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기술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끝났다는 말씀이군요. 미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차별화 무기는 단 하나. 이 앱은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 자산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하는 철검 같은 신뢰뿐입니다. 혁신의 엔진을 키우는 속도만큼 두꺼운 보호 장갑판을 두르지 않고 눈앞의 단기 결제율에만 집착하는 기업은 결국 이 네모칸 전쟁터에서 반드시 도태될 겁니다. 분기별 수익률이라는 위태로운 간판보다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공사가 결국 수백조 원짜리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묵직한 통찰입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 두 번째 권 자료를 탈탈 털어본 결론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을 그냥 수수료 뽑아먹는 데이터로 취급하는 기업은 사라질 것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파트너로 대우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겁니다. 모든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날카로운 도구가 소비자의 심장을 찌르지 않도록 올바르게 쥐는 법을 가르치고 안전장치를 씌우는 것, 그것이 기술 진보를 넘어선 핀테크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룬 자료를 넘어 시청자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시사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든 앱은 어떻게든 인내심을 무너뜨려 결제 버튼을 누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죠.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미래 금융 혁신은 내 돈을 마법처럼 불려주는 인공지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벽 1시에 충동적으로 명품 결제하려고 할 때 화면을 아예 잠가버리고 위험한 코인 사려고 할 때 내 통장 잔고 팩트 폭격을 날리면서 가차없이 막아주는 잔소리꾼 인공지능을 우리가 돈 주고 구독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폭주하는 스포츠카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더 강력한 엔진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완벽하게 나를 살려주는 브레이크일지도 모른다는 그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혁신의 끝은 타인의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충동과 탐욕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술로 진화할 거라 확신합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기업의 도덕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의식, 그리고 편리함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보는 지독한 관심이 결합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통제권을 결코 쉽게 내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 영상에서도 한층 더 치열한 논리와 뼈 때리는 통찰로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